제2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이죠. 28회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가 좀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회차도 쉬웠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몇 회죠? 2회 전에 26회차가 좀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쉬운 느낌을 더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28회 한국사 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쉬운 편이었으니까 한번 풀어보죠. 풀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1번. 어차피 1번은 유물유적 문제. 자,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이것은 연천 정곡리입니다. 연천 정곡리 하면 우리가 구석기 유적지인데, 주먹도끼가 발견된 거죠. 그래서 아슐리아형, 주먹도끼가 발견된 곳인데, 자, 출토된 가시대의 유물입니다. 이와 같은 석기는 기존의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서만 사용된 것인데, 우리에서도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뗀 석기, 구석기, 주먹도끼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 한번 구석기 때 유물, 그러니까 이제 구석기 시대를 찾아봐라. 자, 1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다. 당연하죠. 이것이 구석기. 자, 두 번째. 가락바퀴 이용해서 실을 뽑았다. 그렇죠. 신석기죠. 이 가락바퀴와 또 뼈바늘이 신석기 시대 원시적 수공업. 자, 세 번째,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청동기 시대죠. 그래서 지배자의 무덤이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거푸집을 이용해서 세용동검을 제작했으니 이것은 후기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 거푸집. 자, 다섯 번째, 빗썰문 토기를 사용해서 식량을 저장했으니 담을 수 있는 그릇, 토기, 신석기 때 출현하지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 나라는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 소, 말로 변상하는 책화가 있었으니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동해. 그렇죠? 자, 오른쪽 학생은 뭐라고 그래요? 단궁, 과마, 반어피가 있었다라는 거죠. 1번.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었으니 삼한의 재정 분리 사회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 혼인풍습으로 서욱제, 고구려죠. 고구려의 서욱제. 세 번째.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으니 부여지요. 부여의 마가우가 구가셔가 사출도. 네 번째. 매년 10월에 무천 제천 행사는 동해의 제천 행사죠. 자, 다섯 번째.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8조법은 고조선의 법이지요. 그래서 한서에 전해져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자, 우리가 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자, 전쟁 두 가지. 가번. 살수에 이르러서 적의 군사가 반쯤 강을 건넜을 때 아군이 뒤에서 적군을 공격하니 자, 그 아래 점점점 처음 군대가 요하에 이르렀을 때는 무려 30만 명이었는데 요동선 돌아갔을 때는 2,000명밖에 안 됐다. 뭡니까? 살수에서 전쟁이 일어난 살수대첩이죠. 누가 쳐들어온 거죠? 수나라가 쳐들어온 것이고, 누가 막았습니까? 을지문덕 장군이 막았다라는 거죠. 자, 나번 볼게요. 나번 보시면 여러 장수가 급히 안시성을 공격했다라는 거죠. 밤낮으로 쉬지 않고 60일에 50만 명을 동원해서 토산을 쌓았어요. 점점점 아군수 100명이 성이 무너진 곳으로 나와서 마침내 토산을 우리가 뺏었다라는 거죠. 뭡니까? 안시성 전투예요. 누가 쳐들어온 겁니까? 당나라 태종이 직접 쳐들어왔죠. 이때 이제 누가? 양만춘 장군이 가서 막았다라는 거죠.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자, 1번. 나당연합군이 평양성을 공격했다. 나당연합군이 평양성을 공격해요? 그러면 이제 고구려가 멸망해야 되겠네요? 668년인데, 지금 이 상황은 지금 고구려가 막았을 때 전쟁, 7세기 초 막았을 때 전쟁이니까 답이 될 수 없죠. 이것은 고구려의 마지막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두 번째,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 군이 수의 군들을 다 격파했다. 맞죠? 수나라. 세 번째, 양제가 대군을 보내서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이것은 안시성 전투가 아니고 가번 수나라의 전쟁이죠.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가번이 돼야죠. 4번, 관구검이 이끄는 위의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이것은 3세기 동천왕 때입니다. 3세기 동천왕 때 이때 오히려 역공을 받아가지고 동천왕이 어딥니까? 서한평으로 공격을 했다가 오히려 역공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으니 그것이 3세기 고구려 동천왕 때다. 5번 있죠. 연개 소문이 주도해서 당군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라는 것은 당나라는 유고밖에 안 되죠. 그렇죠? 가는 수나라니까 답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번 문제로 갑니다. 밑줄 그은 태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태왕이래요. 태왕의 유일한 목적은 북방의 강성한 선비족을 정벌하는 것, 지금의 봉천, 지계 등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중국 역사상 일대의 형들이 모두 그 기세가 꺾여서 할 수 없이 수천 리의 토지를 고구려에게 넘겨줬는데 이 고구려 태왕은 누구다? 우리가 그 흔히 잘 알고 있는 광개토 태왕이다라는 것이죠. 그 옆에 보면 뭐라고 또 나와 있습니까? 자, 그 시호와 같이 토지를 관계함에 따라서 뭐라고 썼다? 광개토라고 썼다라는 거죠. 광개토 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거죠. 1번, 태학을 설립했다. 4세기 소수리망 때죠. 4세기 소수리망, 율령, 불교, 태학. 그렇죠? 자, 두 번째,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으니 고구려의 강대함을 나타낸 광개토 대왕. 세 번째, 전진의 순도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하였다. 4세기 소수리망 때. 네 번째 보시면 당의 침입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다. 이것은 이제 7세기 때. 영유왕에서 보장왕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이르는 천리장성을 쌓았으니 그것이 고구려 7세기 때다. 자, 5번 평양으로 전도해서 남진 정책을 본격화했으니 평양천도는 누구예요? 5세기 장수왕이죠. 자, 그래서 광개토 대왕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5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5번. 가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 가나 사실을 알아야 풀 수가 있겠구나. 가번. 고구려 왕 거련이 누군지 모르겠죠.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했다. 백제왕 경은 또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들 문주를 보내 구원을 요청했으니 백제의 문주는 알겠다라는 거죠. 문주왕. 그럼 문주왕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자, 백제왕 경이 아들 문주를 보내서 구원을 요청했는데 왕이 군사를 내어주려 했으나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백제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경도 역시 피살되었다. 그러면 왕이 또 피살되었구나. 자, 지금 보면 자, 아들 문주고요. 문주의 아버지 누굽니까? 계로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왕 거련이라고 하면 장수왕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아래 백제왕 경이라고 하면 계로왕. 그래서 장수왕과 계로왕의 전투.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475년에 있었던 장수왕과 계로왕의 전투였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장수왕이 공격을 해서 백제의 그 계로왕이 전사하게 되는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475년 5세기 때죠. 나번. 금관국의 왕인 김구해가 왕비와 3명의 아들, 그 큰아들인 노종, 둘째 막내와 함께 나라에 있던 보험을 가지고 항복을 했어요. 금관국이면 금관과야. 금관과야가 항복을 했으니 어딥니까? 신라에 항복을 했겠죠. 그러면 신라 법흥왕 때. 그렇죠? 법흥왕이라고 하면 6세기잖아요. 그렇죠? 6세기. 장수왕은 5세기 상황. 그렇죠? 그러면 법흥왕 때 금관가야가 병합을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도는 뭐
됐습니다. 자,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 이 맞는 것. 1번. 백제가 웅진으로 전도해야죠. 당연하죠. 계로왕 다음에 누굽니까? 문주왕. 문주왕이 바로 쫓겨 내려가면서 어디? 웅진에 수도를 삼는 거죠. 그래서 웅진성시대가 열렸으니 이 가운데 들어가는 거 정확하게 맞고요. 두 번째, 신라가 대가를 멸망시켰다. 이거 진흥왕 때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금관가야가 멸망하고 그 다음 상황이니까 들어갈 수 없겠죠. 세 번째, 고구려 낙랑군을 축제하라 했으니 4세기 미천왕 때죠. 미천왕 때면 이 이전이잖아요. 네 번째, 신라가 매소성에서 당을 묻히렸으니 이것은 나당 전쟁이다라는 거죠. 나당 전쟁 당시에는 고구려 백제 삼국 없었다라는 거죠. 신라만 있었다. 자, 다섯 번째, 신라가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한 것은 진흥왕 때잖아요. 이 이후 사실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우리가 6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스님께서 저술하신 대승기론서 그리고 십문화쟁론 등을 통해서 주장하는 내용 뭡니까? 모든 것은 한마음에서 나온다. 일심사상이지요. 그리고 화합과 화통이 중요하다. 화쟁사상이지요. 통일신라 원효입니다. 그렇죠? 자, 황룡사 구층 묵탑의 건의는 자장이 하죠. 자장이 그 7세기 때 선덕여왕에게 건의를 해서 이 세운 탑, 황룡사 구층 묵탑. 두 번째, 무예가를 만들어서 불교의 대중화 원효입니다. 그래서 이 무예가는 시험에 이제는 단골 문제로 출제가 돼요. 원효 나오면 무예가가 나오니까 또 기억 잘 해두시고요. 세 번째,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 청태종, 의천이죠. 의천은 또 고려시대 승려잖아요. 네 번째, 불교 개혁을 주장하면서 수선사 결사 누굽니까? 고려시대 수선사 진울. 다섯 번째, 유불 일치설 해심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답은 2번이고 고려 당시에 고려 말에 고려 후기에 그 유교 사상 그러니까 유학이 그때는 이제 배척당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유불 일치설을 내세우면서 성리학의 수용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것 해심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7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7번. 밑줄근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역사신문인데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다라는 거죠. 왕족 복신과 승려 도침이 이루었다. 이것이 뭡니까? 백제부흥운동 아니에요? 그렇죠? 백제 부흥운동입니다. 백제가 멸망을 한 660년부터 663년까지 그렇죠? 그래서 흑치상지, 도침, 복신 등이 왕자 풍을 왕으로 추대하지요. 이때 누가 도와주죠? 외가 도와준다라는 거. 자, 1번. 완산주를 도읍으로 정했다. 이것은 신라 말의 후백제의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견훤. 두 번째. 안동도읍을 요동으로 몰아냈다. 이것은 이제 나당전쟁 끝난 후지요. 그래서 나당전쟁 이후인데 이때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세 번째.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웠다라는데 이 백강전투, 백총강전투는 왜가 왜 수군을 이끌고 그 나당 연합군과 전쟁을 했던 그 당시 백총강 전투라고 하죠. 3번이 정답. 4번 중국의 5월과 후당에서 외교 관계를 체결한 것은 후백제죠. 견훤. 다섯 번째, 신라의 금성을 공격해서 경유왕을 살해한 거 후백제 견훤입니다. 그렇죠? 자, 8번 문제로 갈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역사 용어사전 국선도, 풍월도라고 하는 것은 화랑도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모르셨다, 처음 봤다 그러면 지금 외우셔야 돼. 국성도, 풍월도라고도 했고, 명산대천을 돌아다니면서 도의를 연마하고 무예를 수련해서 유사시 전투에 참여했는데 원광의 세속 5개가 이 화랑도의 지침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끝났다. 1번. 경당에서 글과 활을 쏘기를 배웠다. 경당은 장수왕이
지방에 건립한 뭡니까? 교육기관이죠. 자, 두 번째, 진흥왕 때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가 되었으니 이것이 신라의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한 화랑도의 내용이지요. 세 번째, 박사와 조규를 두어 유교 경제를 가르쳤으니 이제 경덕왕 때 국학을 이제 태학으로 고치면서 이때 이제 시행을 했었고요. 네 번째, 정삼에 모여서 국가의 중대세하를 결정하였다. 백제 귀족회의잖아요. 백제 귀족회의다라는 거, 정삼회의. 다섯 번째, 귀족들로 구성된 만장일치제는 화백회의입니다. 그렇죠? 신라의 화백회의, 만장일치제였다라는 거. 그래서 화랑도에 대한 설명은 2번. 우리가 이제 9번 문제로 가볼까요? 9번 문제입니다. 9번. 가해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 일단 소재지가 어디예요? 경주입니다. 자, 소개. 현존한 신라 석탑 중에 가장 오래된 탑이고 백제 석탑이 목탑 요소를 보이는 것과는 틀리게 신라탑은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다라는 거죠.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탑 뭡니까?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모전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 전탑 형식. 다시 얘기해서 이제 벽돌처럼 조만하게 이제 다듬어서 이걸 이제 쌓아서 올린 거죠. 그래서 이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고 지금 선덕여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9층인데 지금은 3층만 현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이것은 석가탑이죠. 그래서 불국사 3층 석탑.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무구정왕, 대다란이경, 사리보관함, 그리고 금동 입상이 이제 발견이 됐었고, 두 번째는 이제 가뭄사지 3층 석탑이죠. 가뭄사지 3층 석탑. 세 번째, 이것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안동에 있는 안동 신세동 몇 층이에요? 지금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층 전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탑입니다. 네 번째, 이건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이것도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된 것 같은데요. 의성의 탐례리 몇 층이에요? 이건 5층입니다. 그렇죠? 5층 석탑. 자, 이것도 통일신라탑이죠. 그래서 5번에 분황사 모전석탑이 나왔으니 9번엔 5번이 정답이다. 여기에서요, 이걸 이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것들은 지금 통일신라탑인데, 요거는 한번, 이거는 한 번 정도 나왔었나? 그러고 이거는 한 두어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시고 그냥 통일신라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어찌됐건 우리가 문제 푸는데 정답과는 상관이 없죠. 정답 찾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10번. 우리 시험에서요, 이상한 처음 보는 그림 같은 거는 답이 될 확률이 적어요. 자, 1번, 10번. 다음 문화유산을 만든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국가예요. 왼쪽 거 나오니까 뭡니까? 이불병자상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발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구려 양식을 계승한 문화다. 이 불상은 석가불과 다보불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형상한 것으로 동경에서 발견되었고, 날카로운 광배와 양감 있는 연꽃의 표현들은 고구려 불상 조각의 전통을 계승하고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발해입니다. 자, 기억번. 서경을 북진 정책의 기초로 삼았다. 이거 누구예요? 고려 태조 왕건이죠? 고려 왕건에 대한 설명. 니은, 중앙 6부의 명칭을 유교식으로 정했다. 이거 발해죠. 발해 삼성육부잖아요. 그래서 이원적 통치체제를 갖고 있었고, 충인의 지예신, 이 유교적 명칭이 육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자, 인안, 대흥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그렇죠? 그래서 천통, 인안, 대흥, 건흥, 그래서 천인대건이라고 외우시고, 그렇죠? 그리고 천인대건, 대조영 때, 그렇죠? 고왕 때, 무왕 때 인안, 그리고 문왕 때 대흥, 건흥, 선왕 때, 그렇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리을번. 지방관을 관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은 통일신라 때잖아요. 통일신라 때.
자, 니은 디귿번 정답은 이제 3번에 있지요. 자, 11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밑줄곤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왕을 찾아야죠. 왕이 말하기는 짐이 정무를 새로이 하여서 혹시 잘못된 정치가 있을까봐 걱정된다라는 거죠. 중앙의 5품 이상 관리들은 각자 상소를 올려서 정치의 옳고 그름을 논하도록 했는데 이에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렸다. 그래, 고려 성종의 유교 정치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죠? 성종에 대한 내용이구나. 1번 관악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양현고는 예종 때 만든 재정 기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장학 재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고려 문종 이후에 그 사학이 융성하면서 관학이 위축될 때 관학진흥책으로 나오기도 하죠. 두 번째,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흑창 왕건이죠. 그렇죠? 태조입니다. 태조. 의창이면 성종. 자, 3번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 제도를 시행. 광종이죠. 네 번째, 전국의 주요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성종. 자, 다섯 번째, 전민 변정도감 국민왕이죠. 국민왕 때 누구를 등용합니까? 신돈을 등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 12번 문제로 갈게요.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중방. 자,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네요. 좀 지울게요. 지워서 갑시다. 자, 12번. 무신집권기예요. 무신정권에 이제 만든 건데, 가번. 중방이죠. 누가 만들어요? 정중부. 정중부가 만드는 그 당시에 최고 집정부를 얘기하고 있죠. 자, 도방입니다. 누가 만들어요? 경대승. 그리고 또 경대승뿐만 아니고 최충원. 그래서 신변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자, 다번. 교정도감이죠. 누가 만듭니까? 최충원이에요. 그래서 무신집권기의 최고 권력기구. 라번. 정방이죠. 누가 만듭니까? 최후. 최후가 인사를 담당하기 위한 거죠. 마번. 서방이에요. 역시 최후인데 어떤 인사입니까? 문관 인사를 담당하기 위한 문신 인사기구였어요. 그렇죠? 자, 1번. 국정자문을 위한 문신들의 수기구는 뭐예요? 마번에 있죠. 서방이 돼야죠. 자, 두 번째. 최후의 지배에 설치된 인사행정기구는 뭡니까? 정방이 돼야죠. 정방. 자, 세 번째. 최씨 무유신 정권에서 국정을 총괄한 권력기구 교정도감. 맞네요. 그렇죠. 네 번째. 치안 유지 및 전투의 임무를 수행한 군사기구 최후 때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니죠. 삼별체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군대. 자, 다섯 번째. 재신과 추미로 구성돼서 법제와 격식을 논했던 식목도감. 고려전기 식목도감의 설명. 제추 회의기구. 그렇죠? 그래서 12번에는 3번이 정답이죠. 13번으로 갈게요. 자, 가해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군사들이 곽주로 침입을 했다. 성이 결국 함락됐는데 적은 군사 6,000명을 남겨 지키겠는데 양규가 선전하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거란의 2차 침입이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거란의 1차 침입이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3차 침입. 1차는 서희, 3차는 강감찬. 시험이 잘 나오는데 2차가 나왔다는 거죠. 2차는 양규의 선전. 그렇죠? 그래서 그 배경이 된 것은 우리가 뭘로 암기를 했습니까? 뭡니까? 강주의 정변. 그렇죠? 1번. 자, 일단 가해 침입, 거란의 침입에 대한 대응 한번 찾아보자. 1번. 별무반을 변선해서 동북 구성을 축조했으니 윤관의 별무반이죠. 이 거란이 아니고 여진과 관련된 내용이죠. 두 번째, 김윤 후의 활약, 처인성 전투고 용인이죠. 처인성. 그래서 처인성이면 몽골이 쳐들어온 거죠. 몽골의 2차 침입. 세 번째, 화포를 이용해서 진포 전투죠. 누구예요? 최무선이죠. 최무선의 진포 전투, 누구? 왜구가 쳐들어온 거죠. 네 번째, 초조대장경을 만들어서 적을 물리치기를 기원했으니 누구 때 가능해요?
현종 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염원을 기원하며 담아서 조판한 것 초조 대장경이죠. 4번이 정답. 5번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 누굴 보내요? 공민왕이 유인우를 보내죠. 그래서 천령 이북 땅. 그래서 누구? 이건 이제 원나라 몽골 애들 얘기하는 거죠. 자, 14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14번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 가의 역사인데요. 통일신라 혈구진 모르겠다는 거죠. 자, 대몽항기 항쟁기 임시수도 요거는 알 것 같아요. 강화도. 조선의 정족산 사고 이것은 이제 만이산 사고 다시 얘기해서 이제 강화도. 그럼 혈구진은 뭐냐? 신라 그 문성왕 때 강화도에 설치한 군사 지역이에요. 그래서 강화도가 되겠네요. 자, 1번 유경공원은 유경공원은 어디에 세워야 돼요? 그 서울에 세워야죠. 그렇죠? 그래서 상류층 자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서울이고. 두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 뭡니까? 강화도 조약이지요. 세 번째, 조선 형평사 진주 이학찬에 의해서 1923년에 진주에 세워지죠. 네 번째, 물산장려운동은 조반식에 의해서 평양에서 먼저 시작을 하죠. 다섯 번째, 영국군에 의해서 불법으로 점령된 거문도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한다는 빌미하에 불법적으로 해밀턴 항이라고 얘기하고 포대를 설치한 영국 애들이지요. 자, 15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서 해당하는 문화유산 이 건물은 국보로 영주에 있습니다. 지붕의 형태는 팔짝 지붕이고 처마를 받치기 위한 공포를 기둥 위에만 올린 뭐예요? 주심포 양식이죠. 자, 기둥은 배흘림 기법으로 세워졌고 건물 내부에는 소조 열의 좌상이 있다. 그럼 뭐 끝났죠. 뭡니까?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부석사 무량수전 5번에 있지요. 5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자, 1번 보시면 이건 이제 역시 주심포 양식이죠. 수덕사 대운전. 그래서 예산에 있습니다. 고려 전기잖아요. 주심포 양식. 자, 두 번째. 불국사 대웅전이죠. 그래서 이것은 경주에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쌍계사 대웅전 이것은 조선 후기 건물로서 논산에 있어요. 논산 쌍계사. 자, 네 번째, 봉정사 극락전 이것이 이제 안동에 있는 고려 전기의 주심포 양식이죠. 그래서 자, 주심포 양식 얘기가 나왔을 때 1번, 4번 5번은 꼭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사진이지요. 고려전기 주심포 양식. 자, 16번. 밑줄근 이 역사서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 지금 보면 삼국사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이 역사서는 1145년 김부식 등이 고려 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책 삼국사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지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고, 그리고 이제 기전체로 편찬이 돼 있고,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인종의 명을 받아서 김부식이 편찬을 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유교적 합리주의, 그렇죠. 그거 빼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신라 계승의식이 있었다. 자, 1번. 유교사관에 기초해서 기전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삼국사기 설명 정확하고. 두 번째, 자주적 입장에서 단군의 이야기, 단군 이야기를 수록했으니 삼국사기 나왔으니까 뭐 삼국유사 아닐까요? 그렇죠? 이련. 자, 세 번째,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청, 조선왕조실록이잖아요. 왕조실록이다. 고려 왕조실록을 불타서 없어졌지요. 그렇죠. 현존하지 않아요. 자, 네 번째,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설화를 수록했다. 삼국유사예요.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 자, 다섯 번째, 고구려 건국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 동명왕편이지요. 이규보의 동명왕편, 서사시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6번에 1번이 정답. 우리가 17번 문제로 갈게요. 역사서가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쉽게 출제가 됐다는 거지요. 그렇죠? 편찬 방법에, 서술 방법에 따라서도 막 물어보고 어려울 때는 막
정신없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17번. 가라. 제도를 시행한 순서를 맞춰봐라. 라는 거죠. 순서 맞추기. 가번이에요. 자, 지금 보면 왕 1년. 왕이 누군지 모르죠. 처음으로 직관, 상관, 각 품의 전식과를 제정했으니 직관, 상관이 뭔지 몰라도 지금 처음으로 전식과, 시정전식과잖아요. 시정전식과는 고려 경종 때 아닙니까? 그렇죠? 자,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리들에게 매달 주던 녹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주었대요. 노급을 부활시킨 신라, 그렇죠? 경종이잖아요. 경종이네. 경덕왕이잖아요. 그렇죠? 자, 다번. 대왕대비가 전지하기를 직전에서는 소고제지의 관리로 하여금 감독해서 거두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두어서 주어라. 다시 우리가 징수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관리들에게 다시 나눠주어라. 뭡니까? 관수관급제잖아요. 조선시대 성종 때 조선 성종 때 시작되었던 관수관급제다라는 거. 라번. 자, 도평의사사에게, 도평의사사는 언제예요? 일단 도평의사사는 고려 말, 원간섭기 이후, 그렇죠? 왕에게 글을 올려서 과전법을 제정할 것이니, 과전법, 고려 말 공양왕 때다라는 거죠. 자, 끝났지요? 조선이니까 맨 마지막, 신라니까 맨 앞에, 라가 돼야죠. 그렇죠? 아니지. 다가 돼야죠. 다.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다 풀어놓고 말이죠. 순서에 약합니다. 제가 항상 순서에 약해요. 다 풀어놓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강의할 때 이렇게 해놓고, 자, 끝났어요. 순서 맞춰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항상 이렇게 짚다 보니까 헤매고 있어. 자, 18번. 세시 풍속에 해당하는 속담으로 적절한 것.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는 날 무엇이냐? 시기는 8월 15일이고요. 별칭은 가배. 가배는 가위의 우리말. 다시 얘기해서 한가위 추석을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추석을 얘기하는 게 손평 먹어야 돼요. 자, 유래. 신라의 유리 이사금 때 육부가 두 편으로 나누어져 여자들이 길쌈시합을 한 후 진편이 술과 음식을 내어서 사리하고 모두 모여서 놀았다라는 거죠. 자, 1번 속담. 입춘이 거꾸로 붙였나? 라는 거죠. 입춘이 지났는데도 춥다라는 거예요. 입춘과 관련된 설명 얘기죠. 자, 두 번째 속담. 우수경칩에 대동강이 풀린다라는 거죠. 우수와 경칩이 지나도 이제 이거하고는 좀 반대말인데 우수경칩이 지나면 따뜻해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추워도 따뜻해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옷은 시집 올 때처럼 음식은 한과이처럼. 그렇죠? 옷은 시집 올 때 가장 아름답게 입으니까 옷 입을 때는 가장 아름답게 입고 그 음식은 추석 때 풍성한 것처럼 이 한가위. 그렇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한가위와 관련된 설명이다. 자, 네 번째. 게으른 선비 설날에 다락에 올라가서 글 읽는다라고 하는데 게으른 자가 분주한 그 지경에 이르면 부지런한 체를 한다. 그러니까 바빠지는 내가 원래 부지런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런 티를 낸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정월 보름달을 먼저 보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정월 대보름을 얘기하는 거죠. 정월 대보름 1월 15일. 자, 19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좀 신선하죠, 문제가. 그렇죠? 19번 가화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조서를 내려서 이르기를 금과 은은 국가의 보물인데 근래 간악한 백성들이 구리를 섞어서 몰래 주저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무엇에게 모두 표식을 새겨서 이를 영구한 법식으로 삼도록 해라. 이를 어기는 자는 엄중히 논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위조 지폐, 위조 화폐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죠? 자, 이것은 은 한 군으로 만들어졌는데 모양은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뜬 것으로 했다. 의천의 주장으로 만든 활구죠. 그래서 활구는 은병이라는 얘기다라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화폐를 얘기했으니까 숙종 때 의천의 권위로 만들어진 활구를 물어보는 것이다. 자, 첫 번째. 청과의 교역의 청은 조선 후기잖아요. 자, 지금 숙종 고려 시대입니다. 그렇죠? 고려 전기 이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고려 후기로 나왔으니까 틀렸죠? 자, 당시 청이 있겠어요? 그렇죠? 없죠. 두 번째, 조선시대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은 상평통보고 이것은 역시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유통되죠. 숙종 때. 세 번째, 우리나라 최초에 발행된 화폐. 이것은 건원중보입니다. 건원중보라고 하면 이 숙종 때보다 훨씬 앞선 시대 성종 때. 자, 네 번째, 입구가 넓어서 활구라고 불리기도 했으니 활구라고 써있네요. 그렇죠? 다섯 번째, 경복궁 중건에 재원을 마련하고자 막 찍어냈죠. 뭐를? 당백전을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이 생겨버렸죠. 누가 찍었어요? 고종 때 흥선대원군. 자, 19번에 4번이 정답이고요. 20번으로 갑니다. 자, 밑줄근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 여기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제7대 왕의 무덤입니다. 자, 그는 계유정난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다라는 거죠. 대정, 대세, 문단세. 그렇죠? 7번. 누굽니까? 세조죠. 수양대군은 단종 때, 당시에 이제 뭐 조카죠. 단종에게, 단종 때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고, 그 조카가 삼촌, 당신이 하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왕이 됐으니 그것이 세조다라는 거죠. 1번. 초계문 신제를 실시해서 관리를 재교육한 정조지요. 초계문 신제. 그래서 37세 이하의 당 하관 중에 능력이 좋은 사람 뽑아서 어떻게 재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40살이 되면 내보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집현전을 폐지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세조죠. 그렇죠? 세조는 말 많은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렇죠? 시끄러. 왕권 강화해야 돼. 그렇죠? 근데 일단 왕위를 찬탈했다 이런 뭐 얘기들이 도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집현전 같이 그 우수한 학자들이 있으면 안 돼요. 머리 쓰는 애, 말하는 애들. 그러니까 없앴죠. 자, 세 번째, 현량과를 실시해서 신진사림을 등용하고자 했으니 충종 때 조광조의 개혁 정치죠. 네 번째, 균역법을 시행해서 이 균역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했던 영조죠. 균역법. 그래서 군포를 2필에서 한 필만 납부해라. 다섯 번째, 탕평비 영조입니다. 그렇죠? 싸우면 안 돼. 라는 거죠. 탕평정책 20번에 2번, 21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그림이 그려진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 그러면 그림이 그려진 당시 모습이니까 언제 만들었냐 이걸 물어봐야겠죠. 자, 이 그림은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을 듣고 그린 것이죠. 그림은 왼쪽 현실 세계, 오른쪽 이상 세계를 하나의 한 폭의 그림에 담았다. 누구예요? 안견. 안견의 목류도원도죠. 안견은 이 15세기 때. 그런데 안견의 목류도원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예요? 안평대군의 꿈을 그린 것이죠. 당시에 안견이 그렸던 목류도원도는 언제? 세종이 집권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세종의 재위 당시에 그렸던 그림이 목류도원도. 이거는 외워놓으셔야 지금 외워놓으셔야 돼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1번 삼강행실도를 읽고 있는 양반. 그렇죠? 세종 때 윤리서죠.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 사람도 그림이 그려 있으니까 해 떴고 아침에 일어나면 문안 인사 들리는 거구나. 그런 걸 아는 윤리서 삼강행실도 세종 때. 자, 2번 고구마를 밭에 심고 있는 농민. 이것은 조선 후기 영조 때. 고구마니까 일본에서 가져옵니다. 세 번째, 장용영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군인. 정조 때지요. 정조 때 친위 부대에 장용영을 만들었고, 네 번째, 천리경으로 별자리를 보고 있는 관리. 천리경은 인조 때 이제 들어오는 서양 문물이에요. 그래서 정두원 이름은 아실 필요 없는데요. 정두원이 가지고 들어왔다. 명나라에서 가지고 들어와요. 자, 다섯 번째,
동의 수세보원 처방에 따라서 약방을 짓고 있는 의원, 뭐 고종 때 이재마죠. 이재마의 동의 수세보원. 그래서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하여 사상의학이죠. 자, 우리가 22번 문제로 가볼까요? 22번. 자,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사당이 있고요. 동제, 서재가 있고 강당이 있어요. 주요 건물 배치도예요. 자, 선영, 제향과 선현을 제사 지내는 것, 그렇죠? 학문 연구를 위한 조선시대의 사설교육기관, 서원이지요. 선현의 제사와 후학을 양성했던, 그렇죠? 그래서 향촌의 모임 장소로 시정을 비판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역할도 했고요. 주요 건물, 선현의 위패를 봉한 사당, 그리고 강당, 그리고 기숙사, 제가 있었던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 최초의 서원 백운동 서원이죠.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이고, 백운동 서원은 이황의 거의 건의로 사획받죠. 소수 서원으로 사획받습니다. 자, 1번. 좌수와 별감을 선발해서 유양소죠. 좌수별감은 유양소의 간부. 자, 두 번째. 중앙에서 파견된 교수나 훈도가 지휘하였다. 뭐 향교, 사부학당, 그렇죠? 향교. 자, 세 번째. 국자학, 태학, 사문학으로 나누어서 교육했으니 이거 뭐 성종 때 고려시대 성종 때 대학교 뭡니까? 국자감. 네 번째. 전국에 부, 목, 군, 현에 하나씩 향교지요. 그래서 정원이 다 틀렸습니다. 몇 명씩 막 들어가는 거. 자, 다섯 번째. 국왕으로부터 편액과 함께 서적을 받기도 했고요. 면세도 받았고. 왜? 사액 받았으니까, 그렇죠? 사액 서원은 뭐 노비도 하사받고요. 땅도 하사받고 뭐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 있었다라는 거. 자, 23번 문제 들어갈게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조선 건국의 주역 누구냐? 고려 말에서 초선 초까지 활동했던 문신 겸 학자로 호는 삼봉이다. 그렇죠. 끝나야죠. 삼봉, 전도전, 정도전. 자, 그래서 신진사대부 정도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 건국을 주도했으니 역성혁명을 강조했던 급친바 사대부였다라는 거죠. 도성의 축조 계획을 세우는 등 국왕의 기틀을 다지고 왕제의 난 때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했다. 1번. 불교 이론을 비판한 불시자편을 저술했다. 불시자편 정도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를 비판을 했었다. 두 번째. 만관당에서 원의 성리학자들과 교유하였다. 고려말 이재현이죠. 충선왕 때 이재현. 세 번째. 공납의 부담을 줄이고자 수미법 이가 했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유성룡이 같이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안 됐었다. 수미법 이도 했고 유성룡도 했었다. 자, 세 번째. 세계의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만들었으니 태종 때, 그렇죠? 이회에 의해서 만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구 인물 물어보는 거니까 이회 답이 될 수 없고. 다섯 번째.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훈련도감 선치를 건의한 사람 유성룡이지요. 그렇죠? 유성룡이 훈련도감을 건의해서 선조가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중앙군 훈련도감.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논의가 이루어진 직접적인 배경으로 오는 걸 찾아보자. 윤집과 최명길. 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와 같은 나라인데 부모의 원수인 오랑캐와 어찌 화친을 맺을 수 있겠느냐. 싸워야 된다. 주전파. 그렇죠? 화친이 그러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정묘년에 정묘호란. 굴욕은 생각하며 의리를 지켜서 전쟁을 하는 것보다 화친을 맺어서 나라를 보존하고 그 다음 후일을 도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주화파의 최명길. 이게 지금 뭡니까? 인조 때지요. 이 병자호란 때입니다. 이 병자호란 때 인조 때 그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니까, 그렇죠?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청나라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군신 관계를 요구하죠. 남한산성에서 우리가
40일 동안 끝까지 항쟁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 이제 역부족이었죠. 항복을 하게 되고 이름하여 이제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인조 때 이 병자호란이죠. 1번. 청이 조선에 군신관계를 요구하였다. 1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 갈게요. 자, 일본의 침략으로 선조가 의주에 피난 간 것은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당시 성조가 의주로 피난을 갔었다. 세 번째, 청이 나선정벌 위해서 군대 파병을 요청했으니 효종 때 나선정벌 누굴 보내죠? 변급, 신유, 장수를 보내서 러시아를 아주 그냥 격파를 해버렸죠. 조총부대가 가서. 네 번째, 강홍립이 이끄는 부대가 명예 요청으로 파병되었다. 이것은 이제 광해군 때죠. 광해군 때 중립 외교, 그래서 보내긴 했는데 이제 금방 금나라, 그러니까 이제 후금의 군대에게 투항을 하게 되죠. 자, 다섯 번째, 이괄이 후금의 침입에 대비해서 평안도에 주둔했다라는 것은 이 이괄의 난이죠. 이괄의 난은 인조 때 있어요. 인조 때 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 반정을 성공시켰던 이괄인데, 이괄이 이등공신으로 책봉이 되니까 화난다 그러면서 이제 들고 일어났던 것이 이괄의 난이지요. 자, 25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 찾아보자. 중국이 사치로 망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반드시 검소함 탓에 쇠퇴할 거다.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우물과 같다. 퍼내만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라고 되어 있죠. 우물물에 비유했고요. 검소함이 안 좋은 것이다 라는 거죠. 오히려 소비를 강조해야 된다. 박제가. 중상학파 박제가의 주장이지요. 자, 박제가는 이제 청에 갔다 와서 국학의를 저술하지요. 국학의를 저술합니다. 그래서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강조했고, 그렇죠? 청의 문물을 반드시 빨리 수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었고요. 자, 한번 봅시다. 1번. 북한 산비가 진왕 순수비인 것을 김정희지요. 김정희가 금석학을 연구하죠. 그래서 금석 안록을 남기는데 그 금석학 연구에 의해서 당시에 무학대사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흥왕 순수비였다를 밝혔죠. 자, 2번. 서울 충울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기용되기도 해요. 누구 때? 경조 때.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서희수. 이 서울 출신들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이 되기도 한다. 자, 세 번째.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성과 무능을 비판하였으니 이것은 박제가의 스승 박지원 아닙니까? 그렇죠? 한문소설이에요. 한문소설. 자, 네 번째. 현지 답사를 바탕으로 질의서인 택리지는 이중후한이죠. 이중후한의 택리지다. 여기에는 이제 그 동네 인심까지 싹 다 적혀 있었다라는 거죠. 산줄기, 물줄기, 도로 등 표시한 대동여지도 심리척 김정호지요. 그래서 이 지도는 기호도 사용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한 문제를 26번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26번. 가에 들어갈 작품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자. 단원 특별전이에요. 단원 김홍도잖아요. 우리 박물관에서는 영조, 정조 시기에 활동했던 단원의 작품을 모아서 조선 후기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특별전을 마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왼쪽에 김홍도의 작품 기와 2기, 기와장 옮기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 건 벼타작이죠. 그럼 또 뭐가 있겠느냐? 뭐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자. 자, 서당.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김홍도의 작품. 두 번째, 대장간.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김홍도의 작품. 풍속화. 세 번째, 자리짜기지요. 자리짜기. 그래서 자리를 짜고 있고, 옆에 저 뒤에 편에는 이제 공부하고 있다. 아들내미가. 그렇죠? 아들내미 공부하려고 뒷바라지를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씨름도입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이것은 이제 노상, 현알. 노상, 그러니까 길에서 그 현인을 만났다, 아련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김득신의 작품입니다. 김득신.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다 김홍도인데 김득신의 작품 5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6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조금 쉬는 타임을 가져야죠. 그렇죠. 26번까지 정리 잘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27번부터 들어갈게요.